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비전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이틀간 2차 경선에 진출할 4명을 가르는 여론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예비후보들은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서울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용의자가 현장에서 숨지고 아파트 주민 6명이 다쳤습니다. 최근 폐렴에서 회복해 활동을 재개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조금 전 향년 88세로 선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기 대선을 불과 40여일 앞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90%대의 득표율로 더 이상 확장할 곳도 없어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선 형식도 정책 비전도 모두 비판을 받는 가운데 한덕수 출마론까지 계속되며 그야말로 자중질환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양당의 대선 경선 극명한 차이를 집중 보도해드립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어대명에서 구대명, 90%대 대통령 후보의 기세로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투자자 표심을 공략하며 코스피 5천 시대와 상법 개정 재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증권사 관계자들과 만난 이재명 예비후보는 자신도 한때 개미 투자자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식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정치를 그만두면 다시 또 주식시장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99.9%죠. 그러면서 주가 조작과 기업들의 쪼개기 상장 등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주가도 잘 안 오르고 가끔씩 보면 누가 주가 조작해가지고 훔쳐가질 않나.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그런 황당한 유머까지 생길 정도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주가 조작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불공정 행위도 엄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개선책을 바탕으로 코스피 5천 시대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비정상적 요소만 제대로 걷어내도 특별한 변화 없이 3,000포인트는 넘어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고 거기다가 몇 가지 조치들이 추가되면 저는 길게 봐서 5,000포인트를 충분히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이기적인 소수의 저항이라면서 재추진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순회 경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은 이재명 예비후보는 정부 지출의 4.4%에 불과한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하며 독주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50.2% 처음으로 과반을 기록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3자 가상 대결에서도 과반으로 압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정인 기자가 여론조사 분석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실시한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처음으로 50%를 넘었습니다. 직전 조사 때보다는 1.4%포인트 올랐고 최근 지지율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 출마설이 거론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사에 빠진 가운데 김문수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2위를 차지했고 한동훈, 홍준표, 나경원 예비후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3자 가상 대결에서도 모두 50%대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맞붙은 가상 대결에서는 이재명 54.2%, 김문수 23.6%, 이준석 6.1%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를 홍준표 후보로 바꾼 조사에선 이재명 54.6%, 홍준표 20.5%, 이준석 6%였습니다. 후보가 한동훈 후보인 경우에는 이재명 54.6%, 한동훈 16.2%, 이준석 5.4%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이처럼 당내에서는 90%, 본선 경쟁률에서도 50% 과반을 넘으면서 이재명 후보는 그야말로 몸조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몸을 낮추고 실수를 줄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변화는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민주당 대선 경선 첫 TV 토론에서 이재명 예비 후보가 자신의 발언 시간을 양보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김 후보님 아까 정리 마저 잠깐 하시죠.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토론 내내 네거티브보단 경청과 공감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후보는 경선 내내 몸 낮추기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와 끝까지 치열한 경쟁을 했던 지난 20대 대선 경선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총리 하시는 동안에 집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개발업자들 이익이 3, 4천억씩 늘어난 거예요. 이 같은 전략은 혹시 모를 변수를 차단하고 핵심 메시지만 부각하려는 영상 출마 방식 때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민주당 한 지도부 의원은 생방송 토론 등은 말실수 등 위험 요소가 너무 많고 국민의힘에게도 공격할 거리만 주는 꼴이라며 관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또 같은 논리로 주 52시간제와 같은 논쟁적 주제들은 선제적으로 다루지 않겠다는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탄핵 이후라고 해도 이재명 후보의 상승세 역대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후보 캠프 분위기와 전략을 민주당 출입하는 정태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독주는 예상했지만 당내에서 이런 분위기는 압도적을 넘어서 역대급이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독주라는 말로도 표현이 부족해 보입니다. 예. 지난 주말에 있었던 충청권과 영남권 순회 경선이었죠. 이재명 예비 후보는 90%에 육박하는 득표율로 나머지 후보들을 완벽히 제압했습니다.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본인의 득표율들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일 뿐만 아니라 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있었던 모든 주요 정당 경선 결과를 놓고 봐도 최고치인데요.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약 78%의 득표율을 보였었고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약 84%의 득표율을 기록한 게 가장 높았습니다. 또 선거 종류는 다르지만 지난해 이재명 1극 체제라는 평가를 받았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당시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약 85%의 지지율 기록했었습니다. 네,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 그야말로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우선 이 당대표를 연임하면서 여러 차례 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다져온 당심이 주요하게 작용했을 거란 분석인데요. 이재명 캠프 소속 한 의원은 MBN에 그동안의 스토리가 누적된 결과라며 어허. 본선에서 이길 가능성도 큰 만큼 더 큰 환호를 받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일부 의원들은 이 득표율뿐만 아니라 투표율 자체가 높아진 점에도 주목했는데요. 그만큼 정권 교체 열망이 높은 것 아니겠냐고 설명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너무 높은 지지도는 확장세에 좀 불리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스스로 이제 몸을 낮추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취재진이 현장에서 봐도 네. 연일 이 후보는 각종 자리에서 말을 유독 더 아끼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어제 영남권 경선 결과 발표 뒤에도요. 아직 절반 이상 남았다는 짧은 소감과 함께 겸손한 모습을 강조했고요. 오늘 있었던 금투협 간담회에서는 뼈 있는 관련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네. 괜찮으면 제가 마이크는 좀 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혹시 말 실수하다가 또 꼬투리 잡혀가지고 제가 하도 많이 말 꼬투리 잡혀서 고생을 많이 하는 바람에. 네. 마이크를 통한 발언이 자칫 선거법에 걸릴 수 있는 만큼 사소한 공격의 빌미도 주지 않겠다는 신중함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이 후보 캠프 측 관계자는 공개 행사가 정해지면 사전에 법적 리스크는 없는지 검토한다고 설명했는데 네. 독주 체제 속에서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행보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본선 경쟁에서도 마이크를 끄고 얘기할 가능성도 이제 예상이 되네요. 사실상 1등이 이렇게 독보적인데 이 싸움도 관심이 있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맞습니다. 우선은 김경수, 김동연 두 후보는 여전히 1등에 대한 의지를 갖고 2등 경쟁은 생각에 두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네. 김동연 캠프 관계자는 수능으로 치자면 아직 사회탐구, 과학탐구 영역밖에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김 후보가 경기지사로 있는 수도권 등에서의 선전을 다짐했고요. 김경수 후보도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두 후보의 득표율이 0.1%포인트에 불과한 초박빙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정권을 잡게 된다면 2위 주자가 향후 당내 존재감 부각에 있어 많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만큼 둘 사이 신경전도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네, 차기를 예상한 이 경쟁으로 좀 바라본다면 치열한 경쟁도 예상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태훈 기자였습니다. 네, 이어서 국민의힘 경선 소식입니다. 오늘과 내일 100%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들이 8명에서 4명으로 추려집니다. 결과는 내일 저녁에 발표될 예정인데 후보들은 막판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희로 기자의 보도입니다. 2차 경선에 통과할 4명을 가리는 이틀간의 여론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차기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를 물었습니다. 이 조사에서 김문수 예비후보가 27.8%로 앞섰고 그 뒤를 이어 한동훈과 홍준표 후보가 1.9%포인트 차이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에 비해 또렷한 일강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후보들은 막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GTX 전국 확대를 약속하며 자신의 경기도지사 시절 성과를 부각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한 달에 뭐 10만 원 이내로 얼마든지 교통 30분 내에 서울에 접근할 수 있으면 전혀 제가 황당한 소리 하는 게 아니고. 홍준표 후보는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이미 노인 연령을 1년씩 상향 조정해 70세로 5년 뒤에는 맞추도록 정책을 만들어 놓고 조례로 만들어 놓고 왔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예정지를 비롯한 TK 지역을 방문하며 보수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네가 아니면 이기지 못하지 않느냐. 뭐 이유나 고나 반드시 이겨라.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렷한 일강 없이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세 후보가 접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로를 향한 날선 비판은 경선 기간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국민의힘 1차 경선의 관전 포인트는 누가 4위가 될지입니다. 현재까지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 3강 속에서 나경원 또는 안철수 후보가 한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어 두 후보 간 신경전도 치열합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2차 경선 진출을 위한 마지막 한 자리를 놓고 나경원, 안철수 후보가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는 9.6%의 지지율로 4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조사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10.2%, 안철수 후보가 7.7%로 4위 자리가 뒤바뀌었습니다. 초접전 양상 속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은 안철수 후보는 나경원 후보를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탄핵 각하를 외치던 분이 탄핵이 인용되자마자 대선판에 뛰어든 모습 당원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렴치의 끝입니다. 안철수 후보를 뻐꾸기라고 비판한 나경원 후보도 대구에서 날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글쎄 어제도 안철수 후보님 말씀 자꾸 하시던데요. 급하신가 봅니다. 급하신 것 같은데요. 만약 나경원 후보가 4강에 진출한다면 반탄 후보가 3명으로 늘어나면서 보수표가 분산되고 안철수 후보가 진출한다면 찬탄 후보들 사이에서 중도표가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4위 진출자에 따라 경선 구도 자체가 뒤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막판 4위 싸움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대선 경선이 한창인 국민의힘이 오늘 당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폭넓은 입당과 복당을 시사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는 모습인데 반 이재명 결집 속에 후보들 간 입장은 다소 달라 보입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개회의 석상에서 당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전격 입당과 복당 등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국정 파괴와 국가 혼란을 막아낼 유일한 길은 더 넓고 더 단단한 자유 세력의 결집뿐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함께 출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한덕수 대행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비공개 회의에서는 과거 권영세 선대본부장 시절 발언과 어긋난다며 무조건적인 입복당은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우려가 거론됐습니다. 한 의원도 경선 중에 입당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냐며 사실상 한덕수 대행을 입당시키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차출론에 부정적이었던 홍준표 예비후보는 입당론을 거론하며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대선 때는 지게작대기도 필요하다. 한덕수도 빨리 그만두고 입당했으면 좋겠네요. 반면 김문수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한덕수 대행이 당당하지 못하다, 주변에서 부추기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권영세 위원장의 발언은 이재명 민주당 예비후보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한덕수 카드 등 이른바 반명 빅텐트 구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덕수 대행의 입당, 출마가 여전히 경선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이젠 정치권 밖에서도 출마 요구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한대행 추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세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야 한다며 첫 추대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김충규 국민연합 상임회장과 정학윤 전 국회의원 등 120명은 한 대행이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망설이는 한 총리를 어떻게든지 차기 대통령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추대위원회를 하는 거고, 내일은 정치 원로들이 참여하는 대통령 국민후보 추대위원회가 열려 한 대행의 출마를 공식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외부의 추대 움직임과 상관없이 한 대행은 오는 24일 밤에 열리는 미국과의 2+2 통상협의 준비에 주력했습니다.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미국과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여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 거세지는 차출론 속에 한 대행은 통상 등 현안에 집중하다 이달 말쯤 자신의 거취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한덕수 대행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민주당 비판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라고 답한 것은 출마를 공식화한 거라며 처신 잘하라고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민주당 반응은 이교욱 기자입니다. 앞선 외신 인터뷰에서 출마 가능성에 대해 노코멘트라고 답한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민주당은 날선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모호하게 노코멘트로 출마설에 연기를 피우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 전면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노코멘트란 외교가에서 예스의 다른 표현이라며 국민 앞에서 영어로 사기치지 말라는 원색적인 비판도 나왔습니다. 오버하지 마십시오. 자기 장사에 정신 팔린 노역의 대통령 병자가 선거 관리와 대미 협상을 단 한시라도 제대로 하겠습니까? 민주당은 또 현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이뤄지는 게 문제라며 임시 대행 체제의 졸속 협상 우려도 이어갔습니다. 국가 간 협상은 나쁜 협상을 하느니 타결하지 않는 게 훨씬 좋다는 신념으로 임해야 합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내일 아침 정부 서울청사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등 한덕수 대행을 향한 당 차원의 전방위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차출론 외에도 윤석열 신당도 신경이 쓰이는 모습입니다. 신당 창당 인사들과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이 공개되면서 사저정치 현실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당내에선 보수 분열 우려까지 나옵니다.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당 창당 보류로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사저정치 우려가 커진 건 한 장의 사진 때문입니다. 신당 창당을 주도한 핵심 인물인 김계리, 배의철 변호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함께 찍은 사진이 발단이 됐습니다. 저희 당 차원에서 아직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거나 이럴 단계는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경선 흥행으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야 하는 시점에 탄핵된 대통령이 계속해서 여론의 중심에 서려 한다는 성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들도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없다며 윤심 개입을 일제히 차단했습니다. 사저 정치가 계속 오르내릴 경우 자칫 보수가 분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신당이 당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건 당도 윤 전 대통령도 알고 있다며 윤심파리로 보수가 분열될까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관저 정치에 이은 사저 정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정치판을 기웃거리는 모습이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대선 경선과 본선에 화력을 집중해야 하는 국민의힘이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네, 정치 톡톡 국민의힘 경선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국회팀 김도영 기자입니다. 김 기자, 뒤에 한번 볼까요? 이미지 정치하지 말라. 누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네, 어제 국민의힘 비조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나왔던 장면부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청년의 꿈 안에서 꼭 가거든 이거는 좀 질문해 보라고 해서 우선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 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청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 네, 이 질문에 한동훈 예비 후보가 유치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캠프 관계자 역시 대선 후보까지 한 분이 B급 질문으로 자기 시간을 쓰냐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아하, B급 질문 유치하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홍준표 후보가 다시 해명을 했어요. 이미지 정치 하지 말라는 취지였다. 네, 그렇죠. 홍준표 예비 후보는 질문 취지도 못 읽느냐며 곧장 반박했습니다. 예. 네, 겉보다 속이 충만해야 통찰력이 생기고 해안이 생기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대선배 입장으로 그럼 같이 토론하면서 너 이미지 정치하지 마라 이러면 얼마나 모욕감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B급 질문 운운하니 그 캠프엔 B급 인사들만 모여있는 모양이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예. 둘이 사이가 좋았는데 얼마 안 지나 이제 본격적인 다툼이 시작된 것 같네요. 다음 키워드 좀 볼까요? 나경원 후보와 락그룹인가요? 콜드플레이.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네, 영국 록밴드 콜드플레이가 지난번 내한 공연이 2017년 4월이었습니다. 네. 그때도 조기 대선 국면이었죠. 이번 내한 공연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이루어지다 보니 콜드플레이 평행 이론이란 말까지 돌았습니다. 나경원 예비 후보가 소위 평행 이론 밈을 활용한 숏폼을 제작했는데요. Every time Coldplay comes to South Korea, there is no president. 매번 한국에 올 때마다 대통령이 없었다. 예전에도 같은 시기였으니까 맞는 말이긴 하네요. 네, 이후 콜드플레이 발언을 나 후보 캠프 측에서 패러디를 했거든요. 예. 콜드플레이의 드러머 대신 나 후보의 사진을 합성해 홍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네. 나경원 후보를 추천한다는 자막까지 함께 단 것을 볼 수 있죠. 일부 콜드플레이 팬들 중심으로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오자 나 후보는 댓글에 콜드플레이의 의도와 무관하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네, 이런 밈들이 이제 가끔 보면은 지지자들한테는 유쾌할 수 있는데 그 팬들한테는 조금 기분이 상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김상욱 의원이에요, 국민의힘. 근데 뒤에 철봉을 하고 있는데 김문수 의원이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국민의힘 내에서 톡톡 튀는 존재감을 보여줬던 김상욱 의원이죠. 예. 과거 국민의힘 내에서 탄핵에 찬성하며 유일하게 1인 시위까지 하기도 했죠. 오늘은 마침 국회 소통관 앞에 철봉이 하나 설치됐는데 네. 김 의원이 턱걸이와 평행봉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저희 취재진이 직접 담아봤습니다. 잘하긴 하네요. 예. 지금 보니까 엄청 건강한 모습을 스스로 보였어요. 대통령 후보는 아닌데 근데 본인의 건강함을 당에도 요구한 것 같아요. 건강한 보수. 그런데 탈당 가능성도 언급했다고요. 네, 소통관에 이 철봉만 하려고 온 건 아니고요. 이번에도 네. 강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당의 윤석열 전 대통령 제명과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과 앞으로 단일화를 비롯한 어떤 야합도 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취를 고민하겠다면서 탈당 가능성까지 내비쳤는데요.
당이 건강한 보수로 되돌아올 수 있다라는 희망이 사라지는 극단적인 상황이라면 저도 제 고치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당내 경선이 끝나기 전에 이 같은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길 바란다고 시한까지 못 박았습니다. 그럼 당내 경선이 끝나기 전까지면은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당과 헤어질 결심을 하는 건지 한번 나중에 지켜보겠습니다. 김도영 기자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향년 88세 나이로 선종했습니다. 폐렴 투병 후 활동을 재개했지만 병환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성자라 불린 교황은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깊은데 2년 뒤 다시 찾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향년 88세로 선종했습니다.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현지 시간 21일 오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밝혔습니다. 호흡기에 취약했던 교황은 최근까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3월 말 퇴원해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교황의 마지막 모습은 부활절 미사였습니다. 깜짝 등장해 가자 지구와 우크라이나의 휴전과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Cari fratelli e sorelle, buona Pasqua. 이탈리아계 이민자로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교황은 2013년 건강 문제로 자진사임한 교황 베네딕토 16세에 이어 제266대 교황으로 선출됐습니다. 허름한 구두에 순금 십자가 대신 철제 십자가를 건 프란치스코 교황은 청빈한 행보를 보였고 청년과 가난한 자들에 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Nos lo piden en particular los pequeños, los pobres, cuyas oraciones llegan hasta el trono del Altísimo. 또 동성 커플에 대한 가톨릭 사제 축복을 허용하는 등 역대 교황 중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국과도 인연이 깊은 교황이었습니다. 2014년 방한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위로와 한반도 평화 기원 그리고 교회에 대한 성찰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E culturali e lo spirito di sfrenata competizione che genera egoismo e conflitto. 아시아 첫 방문지로 한국을 택한 교황은 2027년 다시 찾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고 장례는 생전 뜻에 따라 간소하게 치러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오전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방화범은 농약 살포기로 추정되는 도구로 화염을 방사하듯 불을 질렀는데요. 경찰은 현장에서 숨진 60대 남성을 방화 사건의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4층에서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저거 어떻게 두 집에서가 났지? 놀란 주민들은 불길을 피해 황급히 달아납니다. 오늘 오전 8시 17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갑자기 펑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버스가 부딪혔나 하고 창문을 열어봤더니 일단 가운데 집에서 먼저 불길이 치솟았고 불이 난 4층에서는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시신 옆에는 기름이 담긴 농약 살포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2세대에 불을 낸 뒤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A씨의 오토바이와 함께 방화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름통도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봉천동 아파트에서 불을 내기 직전에도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에서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만 탄 줄 알았지. 그랬더니 여기 탔잖아, 여기. 이렇게. 그 앞도 타고 이게 분무기 이렇게 요 안으로 뿌리면서 그냥 확 탄 거야. 갑작스러운 불로 2명이 전신 화상을 입는 등 6명이 다쳤고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재민 대피소로 몸을 옮겼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방화 용의자는 과거 해당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이웃들과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인한 원한 범행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손성민 기자입니다. 서울 봉천동 아파트 방화 화재 현장입니다.
부서진 유리창과 새까맣게 그을린 벽은 당시 불길의 거센 위력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방화 용의자인 60대 A씨는 지난해 11월 초까지 이 아파트에 거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3층에 살았던 A씨는 윗집 주민과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뭐 콩콩콩콩 소리가 많이 났었어요. 뭐 두들기는 소리 같은 소리가. 하고 이제 그 바로 위층 그 아주머니가 이제 컴플레인을 많이 걸었었어요. 지난해 9월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주민과 다툼을 벌여 경찰이 출동했지만 양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형사처벌은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웃 주민들과 갈등을 빚던 A씨는 결국 아파트에서 퇴거당해 인근 빌라로 이사를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강제 퇴거를 당한 뒤 계획적으로 보복범죄를 준비했을 가능성 등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MBN이 확보한 블랙박스에서는 A씨가 검은색 오토바이를 타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내린 뒤 기름통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챙기는 모습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A씨의 주거지에서는 유서가 발견됐는데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필리핀의 한 유명 관광지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강도가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달아난 강도는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지난달 마닐라 도심에서 벌어진 강도 총격 사건에 이어 한 달 만에 또 한국인 대상 강력 사건이 벌어진 건데 이 한국인 관광객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멈춘 오토바이에서 헬멧을 쓴 남성이 내리더니 거리에 서 있는 남성의 가방을 빼앗습니다. 어두운 색 옷차림의 남성이 항의하듯 다가가자 헬멧을 쓴 남성이 갑자기 총격을 가합니다. 강도 2명이 유유히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는 주변의 도움을 받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관광지 클락 등이 있어서 교민들도 많이 살고 한국인 관광객들도 자주 방문하는 앙헬레스 코리아타운에서 대낮에 강도를 당한 겁니다. 외교부는 즉각 필리핀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고 앙헬레스 시장도 성명을 내고는 72시간 안에 용의자 체포와 사건 해결을 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최근 필리핀에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런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달 사이에 한국 교민이 강도를 당해서 숨지거나 자택에 있다가 납치를 당해 가까스로 구출되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휴무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행렬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선거 기간 동안에 강력 사건들은 경찰력이 조금 약화된 상태에서 빈번하게 최근에 일어나는 것이.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은 강도에 저항하지 말고 은행에 갈 때는 여러 명이서 가라는 안전 공지를 올리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이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지난해 4월 이후 1년 만인데요.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고 서울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안간힘을 쓰며 집회 참가자들의 승강장 접근을 가로막습니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 한 집회 참가자가 공사 직원의 조끼를 잡아 끄는 모습도 보입니다. 취재진과 경찰까지 뒤엉켜 아수라장이 된 상황에서 장애인 한 명이 뒤로 넘어지는 아찔한 상황도 벌어집니다. 오늘 아침 서울 지하철 4호선 해화역, 오남역, 선바이역에서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지난해 4월 8일 이후 약 1년 만에 탑승 시위를 벌였습니다. 1년을 기다렸습니다. 법안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희가 제출한 법안 한 건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간 국회에 장애인 권리 보장과 차별철폐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다시 시위에 나섰는데 시민들은 출근길 극심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거의 얼추 2시간 늦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많이 불편하죠. 학생들도 있고 출퇴근하는 직장인들도 많고. 집회가 시작한 지 1시간 10분이 지난 시점입니다. 열차 지연뿐만 아니라 여전히 고성이 들리고 역사 내부 통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위를 마친 전 장현은 지하철을 타고 국회의사당으로 이동해 각 정당의 장애인 권리 정책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시위로 2,100만 원의 열차 지연 손실액이 발생했다며 형사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은 감옥에 보내야 한다. 인천의 한 여고 수업 시간에 교사가 한 말입니다. 이 파장이 일자 학교와 교육청은 경위를 파악하고 교사를 징계위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발언은 인천의 한 여자고등학교 교실 정치와 법 수업 시간에 나왔습니다. 교사는 남자가 군대에 가는 건 손해라는 취지로 1999년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 위헌 결정을 언급합니다. 군대 가산점이 남녀평등에 어긋난다고 가산점을 폐지하는 게 맞다고 헌법재판소에 판결을 내렸어요. 내가 알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중에서 최악의 판결이라고 생각해요. 교사는 이어 여자는 아이를 낳으니 남자에게만 군 가산점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당시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를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의 발언이 나옵니다. 남성은 군대를 안 가면 감옥에 가. 그럼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죠. 가임기에 있는 여성. 그래야지 남녀 공평한 거죠. 학생들은 불쾌해했습니다. 조금 조금 지나치게 말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학교는 우선 교사를 상대로 당시 발언을 어떤 맥락에서 왜 하게 됐는지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해당 교사에게 연락했지만 교사는 학교를 통해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오늘 오전 미국 오산 공군기지에서 기지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중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 달 전 수원 공군기지에서도 무단 촬영하던 중국인 2명이 적발됐는데 비슷한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군 군사시설인 오산 공군기지 앞입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중국인 2명이 이곳의 기지와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사진기로 기지와 전투기를 찍은 걸로 알려졌는데 이들의 나이대와 사진 장비의 종류, 사진에 담긴 시설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대공 용의점은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국군 방첩사령부와 합동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는 수원 공군기지 근처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허락 없이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전문가용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로 이곳 말고도 오산 공군기지와 평택 미군기지,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을 촬영했습니다. 이들의 카메라에 저장된 전투기와 관제 시설 등만 수천 장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한 명의 아버지가 중국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번째 형사 재판이 열렸습니다. 첫 재판과 달리 촬영이 허용되면서 이렇게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다만 형사 재판을 받았던 다른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포토라인에 서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법정 모습을 박규원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와 피고인석으로 향합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와 비슷하게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메고 머리는 가르마를 타 빗어 넘긴 모습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등장하자 변호인단은 전부 일어나 예를 갖췄습니다. 긴장한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던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입정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첫 재판에서 허가 신청이 늦게 됐다는 이유로 촬영을 불허했던 재판부는 법조 영상기자단이 재차 요청하면서 법정 내 촬영을 일부 허용했습니다.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이전 유사 사안 전례와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 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6분여가량 진행된 촬영에서 플래시 세례에도 카메라를 외면한 윤 전 대통령은 촬영 말미에 방청석 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417호 형사대법정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았던 곳으로 4차례 모두 첫 재판에서 촬영이 허가된 바 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재판에선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과 김영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지하를 통해 법정에 출입했는데 법원이 앞으로도 이런 방침을 계속해서 이어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오늘 재판에서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군사작전상 불가능한 지시가 아니냐며 지시 자체를 부인했지만 증인은 잘 알고 계시면서 왜 그렇게 지시했냐며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지난 14일 첫 공판에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반박하기 위한 목적의 반대 신문을 집중적으로 펼쳤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의 핵심은 의원들을 끌어내 국회 기능을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려는 것이라며 이는 즉흥적으로 할 수 없는 작전이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조 단장은 군사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 없다며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 잘 알고 계시는데 라고 반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25년간 군 생활을 했는데 이번 지시가 가능해 보였냐라고 묻자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라고 응수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의도의 질문이 이어지자 조 단장이 재판부에 항의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중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다음 증인으로 나선 김영기 특전사 제1특전대대장도 의원을 끌어내란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자신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증인 신문 내내 침묵을 지켰던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말미에 입을 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본질에 관계없는 증인 신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변호인의 이야기라며 전문 증인의 증언을 법정에서 들을 필요가 있냐며 증인 신문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부가 명확하게 기조를 갖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에 의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다음은 미중 관세 전쟁 소식입니다. 이 미중 양국이 사실상 편가르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의 우선 협상을 포함해 앞으로 70개국과 협상에 나설 예정인데요. 중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대가로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에 동조하면 즉시 보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이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에 나서는 국가들을 향해 사전 경고에 나섰습니다. 관세 감면을 대가로 중국을 희생시키는 협상을 할 경우 그에 대등한 반격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자신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 타인의 이익을 훼손해 면제를 받는 것은 호랑이에게 가죽을 요구하는 무모한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真的想通过对话谈判解决问题，就应该停止极限施压那一套。 전문가들은 중국이 트럼프 관세를 우회할 방법을 무력화시키는 조치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관세 협상 대가로 중국 제조 역량을 제한하는 요구를 하고 중국과 관련된 특정 국가의 2차 관세 방안도 검토되는 등 중국을 옥죄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존중의 표현을 사용했지만 평행선은 좁혀지기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We're resetting the table, and I'm sure that we'll be able to get along very well. I have great respect for President Xi.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과 중국의 방어 전략이 진행되면서 각국의 눈치 전략은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태국의 군 징병 검사장에는 올해도 여성이 등장했습니다. 태국 법상 성전환 여성인 트랜스젠더도 일단 검사장에 와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올해는 특히 징병 검사장이 대놓고 트랜스젠더들의 홍보회장으로 변질된 것 같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유가 뭔지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신이 뽑은 카드를 차마 못 보던 태국의 한 남성. 결과를 듣고는 기뻐서 펄쩍 뛰다가 넘어집니다. 태국의 만 21세 이상 남성은 자원 입대를 하지 않으면 군 입대 제비뽑기에 참여해야 하는데 군 면제 결과를 듣고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검정은 면제, 빨강은 복무를 뜻하는데 빨간색을 뽑은 승려는 온몸에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징병검사가 올해는 더욱더 미인대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미모의 여성들이 자신감 있고 당당한 걸음으로 나타나 존재감을 과시해 화제가 된 건데 이들 모두 성전한 여성들입니다. 지난해 검사장에서 인기를 얻어 인플루언서로 일약 스타가 된 참석자들이 있어 유명세를 원하는 성전한 여성들이 이제는 징병검사장을 자신의 끼를 뽐내는 무대로 아예 바꿔버린 겁니다. หลายๆคนนะคะอาจจะรู้จักล็อกกี้ตามนางฟ้าเกณฑ์นะคะสาวนักเรียนหัวโปกนะคะและวันนี้ล็อกกี้จะมาบอกฮอร์โมนที่ล็อกกี้ทานมาเต็มๆประมาณ 태국에서 현행법상 성전한 여성인 트랜스젠더는 징병검사장에 일단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자신의 성 정체성이 출생시 성별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의료문서를 제출해 복무 부적합자로 분류되면 군면제가 결정됩니다. 태국의 군징병 추첨 현장이 여성들의 홍보 무대로 변질되었다는 평가도 나오는 반면 누리꾼은 이 여성은 이미 자신의 미모로 나라를 위해 봉사했다거나 실제 여성보다 아름답다는 등 유쾌한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MBN 뉴스 김문효입니다. 국내 철강업계 1위 포스코그룹이 2위 현대차그룹의 미국 제철소 투자를 확정했습니다. 트럼프발 통상 위기가 라이벌 관계인 두 그룹을 손잡게 만들었습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약 31조 원 미국 투자를 발표하며 루이지애나 제철소 건설을 비중 있게 소개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A key part of this commitment is our $6 billion investment to strengthen the U.S. supply chain from steel and parts to automobiles. 연간 270만 톤의 철강을 생산할 곳인데 핵심 외부 투자자로 뜻밖의 포스코그룹이 등장했습니다. 국내외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던 업계 1, 2위가 손을 잡은 겁니다. 수조 원의 제철소 투자금을 외부에서 충당해야 하는 현대제철과 트럼프발 철강 관세를 피해 북미 생산 거점이 절실한 포스코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이로써 현대차는 고품질 자동차 강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고 포스코는 북미 철강 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그룹은 2차 전지 소재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입니다. 모빌리티용 고품질 철강과 2차 전지 소재를 공급하는 소재 기업으로서 입지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철강에서 50년 넘게 경쟁했던 두 그룹이 관세 파고를 넘기 위해 손을 맞잡으며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전 세계 경제 불안으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관심이 연일 커지면서 오늘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금 거래소뿐 아니라 금을 보관할 금고를 사려는 손님까지 줄을 이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올해 들어 꾸준히 오르던 국제 금 가격은 오늘 온스당 3,400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국내 금값도 영향을 받아 전거래일보다 1.68% 오른 1g당 15만 4,82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국내외 불확실성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지면서 금시장으로 계속해서 자금이 몰리고 있는 건데 주식처럼 통장으로 금을 거래하는 골드뱅킹도 잔액의 경우 지난달 1조 원을 돌파한 이후 최고치를 경신 중입니다. 이번 달 들어 국내 금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이상 늘었고 이번 달 골드바 판매액도 지난해보다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한국금거래소에는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 금을 팔려는 손님이 줄을 이었습니다. 지금 금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꼭대기에 있다가 이제는 소지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죠. 금 수요가 치솟자 금을 보관할 금고 시장까지 덩달아 호황입니다. 금고를 배송하거나 하다 보면 의외로 현금 자산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금값이 많이 오른 영향도 있기 때문에 금을 보관하려던 분들이 국내외 전문가들 대부분 트럼프발 불확실성으로 금값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해 자금이 금으로 쏠리는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고 하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코로나19 때처럼 또 문을 닫아야 하는 건 아닌지 시름만 깊어집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힘들어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데 그래서 MBN이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이겨낸 같이 삽시다 상생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첫 순서로 이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본사와 가맹점주가 상생한 사례를 이혁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평택시에서 호프집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임명자 씨는 지금도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2차 손님이 줄어 급감한 매출. 그나마 배달이 살 길이었는데 본사 도움으로 간신히 위기를 넘겼습니다. 점주들에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배달 매출은 로열티를 받지 않고 있는 건데 가맹점주와 소통하는 채널도 열었습니다. 9시부터 장사를 해야 되는데 개시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막연했는데 본사에서 지원해줘서 배달 시작하면서 탈출구가. 창업비 부담을 크게 줄여 점주들과 상생의 길을 찾은 프랜차이즈도 있습니다. 창업 희망자와 1년간 점포를 함께 운영하며 노하우를 전수해준 뒤 이후 권리금 없이 본사가 부담한 창업비만 받고 가게를 넘겨줬습니다.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그 비용이 부담이 많이 큽니다. 근데 그 부담을 처음에 10%만 투자 개념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오픈을 열어줄 수 있게. 하지만 현실은 반대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가 불공정 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 경우는 매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247건에 달했습니다.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면 조사를 거쳐서 제재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 업계의 거래 문화를 개선해서 불공정 관행을 근절시키는. 상생 우수 프랜차이즈가 돼도 홍보 효과 외에 딱히 이득이 없는 점도 문제여서 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당근책을 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요즘 과자 회사들이 40년 전 과자를 재출시하는 등 추억팔이에 한창입니다. 저출산으로 과자 먹을 아이들이 줄어든 탓인데 어른들은 물론 아이들도 재밌다는 반응입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45살 손종명 씨. 요새 수시로 편의점 앱을 켜서 재고를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1981년에 처음 출시된 카레맛 과자를 찾는 건데 그동안 2번이나 단종됐다가 최근 예전 모습 그대로 재출시됐기 때문입니다. 그 향부터가 요거 찐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 먹고 그것의 감동이 누구나 왔을 거예요. 이 과자를 좋아했던 분들은. 이 과자 한 개 때문에 인터넷 카페에 3,000명이 모였고 마침내 제조사가 응답한 겁니다. 생감자로 만든 포테이토 칩. 45년 전 출시됐던 감자칩도 다시 세상에 나왔는데 당시 방영된 고 이주일 씨의 광고도 함께 공개돼 추억을 자극합니다. 예전에 즐겨주셨던 팬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좀 잡을 수 있고 이걸 새로 맛보는 소비자들한테는 새로움을 줄 수 있겠죠. 최근 식품업계는 잇따라 추억의 맛 되살리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 바나나 우유는 13년, 이 감자칩은 8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출산으로 과자 먹을 아이들이 줄어들자 어른들 입맛 잡기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신규 브랜드를 만들기는 너무나 비용도 많이 들고 마케팅 등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에 성공했던 히트 브랜드를 되살리는 게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 돌아온 옛날 과자가 어른들에게는 추억으로, 젊은 층에는 신선함으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미국 조지아 덜루스가스 사우스 컨벤션 센터에서 현지 시각으로 지난 17일부터 20일 열린 제23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번 대회에선 약 6억 6천만 달러의 비즈니스 상담이 이루어졌고 4,990만 달러의 현장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재외동포청은 내년 대회 개최지는 인천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지난해 사상 최초로 1,000만 관중을 돌파한 프로야구가 올해는 1,200만 관중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즘 흥행 보증수표로 불리는 조류동맹, 대전 독수리 한화와 부산 갈매기 롯데, 그리고 쌍둥이 파워 LG의 선전이 프로야구의 뜨거운 인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
신구장을 훌쩍 넘기는 노시환의 프로통산 100호 홈런부터 새로운 에이스 코디 폰세의 KKK 탈삼진 쇼까지 어느덧 7연승, 그것도 등판한 선발 투수가 모두 승리를 기록하는 선발 7연승을 달린 하나이글스는 올해는 정말 다른 모습으로 2위에 올랐습니다. 독수리 군단과 조류 동맹으로 뭉친 부산 갈매기, 롯데자이언츠도 진격의 거인처럼 승수를 쌓고 있습니다. 4월 팀 타율은 리그 전체 1위, 3월 부진을 딛고 4월 11승 6패로 치열한 상위권 순위 싸움에 뛰어들었습니다. 여기에 서울의 자존심 LG 트윈스가 압도적 경기력으로 2위와 5경기 차 선두에 오르기까지, 흥행보증 수표들의 시즌 초 질주에 KBO의 관중 동원도 탄력을 받았습니다. 현재 리그 115경기에서 198만 명의 관중을 동원하며 내일 역대 최소 경기 200만 관중 돌파가 확실시됩니다. 신바람이 난 프로야구는 이번 주에도 흥미로운 일정으로 관중 행렬에 박차를 가합니다. 하나와 롯데는 사직 3연전에서 조류 동맹을 잠시 내려놓고 물러설 수 없는 맞대결을 펼칩니다. 2위, 3위를 다투고 있는데 아마도 저희 하나이글스의 기세를 꺾기는 힘들 겁니다. 질 것 같지 않아 하는 분위기고요. 다음 주 사직 게임인데 그때도 꼭 승리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홈 13경기 중 12경기를 매진시킨 LG 트윈스가 잠실 3연전을 치르기까지, 지난해보다 더 짜릿한 드라마를 써내려가는 KBO가 인기팀들의 고공행진과 함께 1200만 관중을 넘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여자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MVP 안혜지가 2025 MBN 여성 스포츠 대상 3월 MVP도 받았습니다. BNK의 우승을 이끈 3점 슛부터 상포까지 모두 빵빵 터지는 안혜지의 찬란한 봄이 찾아왔네요. 오늘의 장면입니다. 오늘 서울은 낮 기온이 27.1도까지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이번 고온 현상은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꺾이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평년 수준의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 제주부터 시작돼 내일 새벽에는 서쪽 지역에, 오전 중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밤 사이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은 제주에 최고 120mm 이상, 남해안에도 80mm가 넘는 여름철 같은 호우가 예상되고요.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최고 50mm의 제법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집중 호우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에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지만 낮 기온은 오늘보다 5도에서 9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18도, 대전 20도, 광주 21도, 포항은 19도가 예상됩니다. 모레부터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